배랑 22영숙. 22영숙님과 16영자 배, 박, 이 4명을 다 한번 쑥 보려고 해요. 배님은 1대1 데이트를 한 걸로 한 명씩 돌아가면서 대화했다고. 이때 여자분들은 뭐 돌아오셔서 환복하고 있었나 보구나. 이렇게 뭐 한 명씩 한 명씩 보내면서 뭐 1대3 데이트를 했다. 그리고 이때만 해도 22영숙님은 배님하고 잘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뭐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영자님에게 꿀팁도 전수해주고요. 그렇게 22영숙님은 여유 있는 상황. 그리고 16영자님은 22영숙에게 그냥 끝났다. 배는 그냥 22영숙이다. 16기 때와 지금 거의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죠. 마음가짐을 보여주고 있지. 내가 봤을 때 확고했다. 미스터 배랑 22영숙님이랑. 이거를 10정숙님한테도 뭐 비슷하게 그 카페에서 남아있을 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진짜 확고했어? 둘이? 지금 박에 대해서도 박이든 배든 영자발 정보가 16영자발 정보가 10영숙님에게 들어가는데 다 틀린 정보가 지금 들어가고 있지. 박은 누구를 만날 마음이 없이 나왔다. 배는 22영숙이다. 이 두 가지 정보를 지금 여기다가 자꾸 주고 있는데 둘 다 틀렸어. 근데 다행히 10영숙님은 박이랑 데이트를 하면서 그런 오해들을 풀었고, 그쵸. 미리 지고 들어감으로써 자기 감정을 보호하는 자기 불구화 전략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긴 했는데 착잡해. 최선을 다했다는 거는 지금 영자님 기준이고, 최선을 다하려면 여기에서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해야지. 지금 10영자님은 끝났음에도 가면 안 되는 길임에도 앞에 불구덩이여도 지금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고 하다니 지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긴 한데 뒤에서 흑김이 쫓아오고 있는데요. 흑김은 10영숙님이랑 얘기하려고 그러나? 그러면서 어쨌건 뭐 배가 22영숙이라면 내가 넘어설 수 없겠지라고 이미 졌기 때문에 16기 때도 옥수님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그러니까 영자님은 자기는 애도 있고 그 당시에 옥수님은 아이도 없고 그리고 뭐 돈도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이었으니 한편으로는 이제 계속 뭐 외적으로도 영자님이 봤을 때는 자기가 굉장히 딸리는 것 같고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고 뭐 각자 개성이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졌다 생각하고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대화를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뭐 황에게 데이트 어땠냐. 근데 1대3 데이트 어땠냐는 말에 영자님은 표정이 굳죠. 황님이 보면 여기서도 지금 마늘이나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뭔가 요리할 때 많이 돕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3대1 데이트 어땠냐는 말에 이제 한숨부터 나오고 10층 면접에서 탈락했니. 아직 탈락한지 뭔지 모르죠. 처음부터 아닌 거 아는데 간 거죠. 처음부터 아닌 거라고 본인이 생각을 한 거지. 근데 배가 영숙님보다 영자님을 더 좋아한다? 아니면 더 끌린다? 그거랑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배는 영숙님을 경계한다에 가까운 것 같아. 영숙님에게 현혹되지 않으려고 애쓴다? 이렇게 이성을 만나다 보면 이렇게 외모가 훌륭한 이성을 만나서 내가 그 직관적으로 충동적으로 이 사람한테 끌리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경계하죠. 왜냐면 자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친절에 내가 마음이 끌릴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나를 똑같이 대한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선을 넘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나에게 그만큼 마음이 깊지 않다라고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끌리는 거는 끌릴 수 있지. 왜냐면 첫인상 선택도 하고 했으니까. 근데 배가 봤을 때 진실함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드러낸 그 마음 같은 거는 16영자님이 더 진심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더 알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22영숙님하고는 무슨 게임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뭐 박님이 또 대화에 합류를 하고요. MBTI를 물어보는데 박은 제일 안 좋은 ISTP래. 뭐 ISTP가 왜 안 좋아? 특징이 좋은 게 없고 박님이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없어. 박도 황도 그런 면에서는 겹치는데 둘 다 자신감이 없고 자신감이 없지만 자신을 바꾸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대로 난 좋고 나를 좋게 봐주는 사람을 원하지.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무언가 부족한 사람, 남들이 좀 안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과 연애를 하면서 이 사람이 나를 추앙까지는 아니어도 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연애에 익숙하고 그런 연애를 원하는 사람이겠죠. 그렇게 뭐 박님하고는 자연스럽게 밀착해서 왜냐면 지금 영자님은 나에게 호감을 표시해준 사람이 박밖에 없었거든. 확실한 건. 근데 이제 배는 그 두 사람의 다정함을 보고 지금 이게 아닌데 기분이 좋았다. 이게 질투도 나고 그게 오히려 자신감이 많은 거 아닌가요? 난 바뀌잖아. 올 거면 오고 갈 거면 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인데 그거의 자신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쟁취할 만큼의 자신감은 없는 거야. 그래서 부족한 사람을 만나는 거지. 근데 그거는 자신감이 있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겁이 많은 거야. 겁이 많아서 내가 변화시킬 의지도 없고, 내가 까일 때 까이더라도 내가 이 사람 마음 뭐 만나다 보면 나를 좋아하게 될 거야. 그런 건 없어. 그냥 나를 좋아하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이게 왜 자신감이 넘치는 거냐. 이게 축구 선수로 비교하면 1부 리그로 가지 않아. 뭐 한 5부 리그에서 거기서 주전으로 뛰는 거지. 1부 리그의 후보로 가서 거기서라도 어떻게든 주전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없어. 나는 5부 리그 짤이야. 그래서 5부 리그에서, 그러니까 실력이 한 3부 리그라고 해도 한 5부 리그쯤 가가지고 거기서 주전으로 뛰고 싶어. 야, 네 실력이면 4부, 3부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전 괜찮아요. 전 여기서 그냥 하면서 거기에서 머무는 이유가 그 안에서 잘하는 사람 취급을 받고 싶은.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서는 자신감이 유지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인 거지. 그래서 방금까지 나랑 대화가 왔는데 지금 배는 16영자님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22영숙님이 오고 이러니까 16영자님은 어쨌건 박님하고 얘기를 해야겠죠. 배와 22영숙님이 또 꽁냥대는 거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치? 만만한 이성을 만나고 싶은데,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마음이 설레고 동하고 그런 경험이 또 상대적으로 없는 거지. 그렇게 영자님하고 박은 우산을 쓰고 같이 나오고요. 영자님한테 박이 왜 그렇게 망설였냐. 근데 이제 영자님은 이제 나이라고. 근데 영자님도 박의 마음을 얻으려면 나이 얘기를 안 해야지. 나이가 괜찮다고 해야죠. 근데 물론 그렇다고 뭐 박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물론 그것만 하면 바로 얻을 수 있다, 그건 아니고. 그리고 박이 굉장히 훌륭한, 영자님하고 어울리는 또 그런 사람은 물론 아니지만, 근데 이제 나이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에게 나이 얘기를 먼저 하는 거는 좋은 소재는 아니었지. 그래서 현실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10살 차이. 네, 10살 차이가 뭐 또 그쵸, 뭐 적은 차이는 아니긴 한데, 근데 어쨌건 영자는 그냥 이 사람이 나이를 가지고 명분을 했으니까 나도 그냥 나이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그냥 망설이고 다른 사람한테 갔던 거다라고 그냥 명분을 대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잘 갔다 왔다. 그리고 또 시병숙님 언니도 옆에 있고 이래서, 근데 만약 옆에 없었으면 나도 주저앉고 갔을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자님은 나는 너가 마음에 있는데 그냥 주저했던 이유를 뭐 나이도 있고 영숙님도 있고 그래서 그랬다. 근데 애초에 나이 얘기 하지 말았어야 돼. 나이 얘기. 근데 뭐 박님은 누군가 어떤 절실함,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쟁취하고 그런 것보다도 내가 덜 좋아해도 이 사람이 나 좋다 그러면 괜찮아.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거 해주고 맞춰주고 배려하고 이러면, 그러면 오케이야. 근데 이게 왜 박님이 어려운 사람이냐면, 이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런 사람 같아 보이는데 극단적으로 나는 아쉬울 게 없는 사람 케이스다 보니까, 이게 이 사람이 그냥 쉽게 내 손 안에 들어올 것 같은데 언제 막 갑자기 빠져나갈 줄 몰라. 그냥 혼자서 그냥 쓱 마음 정리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대죠. 박님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본인은 뭐 다 열려있네 어쩌네 그러지만, 뭐 아이들이 인정이 달라도 된다, 인종이 달라도 된다 그러는데, 인종이 달라도 되는 건 괜찮은데 장거리는 안 되고 나이는 걱정되고. 왜 걱정되냐 했더니 안 해봐서래. 인종이 다른 사람 만나봤어? 아니잖아요. 그냥 말도 다 될 것 같은데 하나하나 다 안 돼. 다 받아줄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혼자서 결정하고 도망가 있고. 이게 굉장히 무난하고 성격 좋은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굉장히 까탈스럽고, 그리고 쉽게 마음이 접혀. 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도 어려운데 이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있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실은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죠. 그리고 그래서 미스터 박 어땠냐 마음이. 근데 박은 대화는 다 해본 것 같고, 우리도 대화했고, 영숙님도 대화했고, 나는 다 된 것 같다. 나는 다 된 것 같다 했으는 이게 뭐야? 뭐 진짜 아니다 싶은 사람은 아닌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십정숙님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싶은 거고, 그런데 뭐 그중에서 아무나 나 좋다고 매달리면 뭐 만나는 거고, 그러다가 만나면서 부담된다 그러면 뭐 잠수 타는 거고, 이제 그런 거지. 그래서 제가 어제 말했잖아요. 조금 더 표현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근데 이제 제가 다가가기에는 너무 아저씨가 들이대는 그림. 그러니까 네가 들이대라. 네가 들이대라. 뭐 안 들이대면 뭐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지난 기수 22기수의 영수님은 22영숙님에게 굉장히 마음을 표현했죠.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들이댔지. 근데 이번에 박님은 그 반대야. 안 된다 싶으면 안 들이대.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누군가한테 그렇게 꽂히지도 않아. 꽂히지 않으려고 애쓰고, 오히려 그래서 나는 아무나 상관없어. 그래서 뭐 키가 어때도 상관없고 뭐도 다 상관없다고 하는 게, 애초에 중요한 게 그게 아니야. 누군가한테 애초에 이렇게 마음으로 끌리지도 않고 본인이 그런 마음을 또 경계하기도 하고, 누군가 내 곁에 있을 사람은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영자님은 전혀 아니다. 근데 박은 맞아요. 내가 들이대면 아저씨가 들이대는 그림 맞아요. 그러니까 박은 고집을 꺾기가 쉽지가 않아.
이 사람의 고집을 꺾으려면 영자님이 굉장히 매달려야 되는데 또 그렇게 매달려서 마음 돌렸다가도 또 다른 거에서 이렇게 또 고집 나고 그러면 이제 피곤한 거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죄짓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애매하다. 그래도 영자님은 그래도 저는 그런 표현을 좀 더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자님은 나이가 차이 나도 표현을 해라. 나는 그런 거 개의치 않는다라는 의미로 말한 건데 영자님이 개의치 않는다고 해도 박이 계속 자기가 안 돼요. 어떡해요? 아니 대화 안 해요? 영자님이 괜찮다는데? 그리고 여기서 뭐 백김님이 어깨동무하고 가고 여기서 영숙님은 남자답네? 박력 있다. 배를 고르기 잘했네? 배를 골라서 헛김님하고 언니랑 잘 되네. 나는 배랑 잘 되니까 라는 22 영숙님은 계속 배는 나와 지금 잘 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게 주물럭이 완성되는 순간 22 영숙님 눈에 뭘 들어간 거를 배가 또 빼줍니다. 저렇게 뭐 또 다 챙겨주고 근데 또 저렇게 챙김 받는 거를 22 영숙님이 또 잘 끌어내. 근데 저걸 잘 끌어내고 그 앞에서 이렇게 막 살갑게 대하고 이런 게 배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좀 진실되지 않구나. 아차 하면은 바로 그냥 수질 검사로 들어가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경계심이 올라갔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눈에 들어간 거를 빼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스태프 아니라는 뭐 배님 농담으로 그쵸 배 눈치 빠르지. 그래서 배님은 여기서 16영자님한테 오히려 살짝 플러팅을 합니다. 자기의 진심을 살짝 전해요. 여기 방금 영숙님의 눈에 들은 것도 빼주고 그러고 왔지만 여기서 방에 들어와서 어쩌다 보니까 영숙님이 아닌 16영자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사람들 이렇게 산책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질투가 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산책에서 16영자님하고 박님이 걸어가고 있는 걸 배가 봤거든. 배가 뭐 이렇게 요리하는 재료 이렇게 가지고 오다가 그러니까 배가 이제 너랑 박이랑 걷는 거 보니까 기분이 묘했다. 생전에 질투 안 하는데 질투가 나네. 근데 여기서 16영자님이 저게 내 얘기인가? 생각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솔로나라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산책하고 있는 사람이 16영자 생각에는 다른 사람도 있었을 수 있거든. 그리고 내 생각에는 배는 내가 아니고 22영숙이니 22영숙님이 누군가랑 산책을 했을 수도 있잖아. 괜히 혼자 김치국 마시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영자님이 잠깐 생각해요. 근데 그때 이제 누가 불러서 이제 나가거든요. 상 가지고 들어오면서. 그리고 16영자님 또 긴가민가 하고 이제 갔지. 긴가민가도 아니야. 실은 내가 아니겠거니 하고 갔어, 실은. 그래서 뭐 22영숙님을 또 옆에 있고 이러니까 배가 또 챙겨줍니다. 방석에 이불까지 이렇게 또 챙기고 마침 또 배 옆에 22영숙님이 앉고 거의 대각선 건너편 거의 제일 먼 자리에 16영자님이 또 앉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제 22영숙님이 밑에 있는 방석을 이렇게 딱 끌어당기면서 이제 빨리 움직이게 이렇게 자리를 배치를 해주는데 그때 22영숙님은 또 배의 그 카리스마에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 게 확실하구나 생각을 할 것 같아. 저렇게 챙겨주면 오해할 수 있죠. 그래서 22영숙님도 방석으로 끌고 와서 자기가 싹 끌려가서 뭐 품 안에 장착되듯이 그래서 그 박력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설렘을 느꼈는데 그쵸 배는 그냥 시야가 넓고 주변을 배려하는 친절한 사람이지. 친절하고 센스 있는 사람. 근데 배님은 물론 옛날에는 인물이 좋았겠지만 어쨌건 지금은 좀 편안한 외모다 보니까 그래서 오해를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았을 거는 같아요. 그렇게 이제 22영숙님은 그런 설렘을 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들의 선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남자로 선택으로 넘어가서 어느 시점이냐 16영자님이 선택받지 못하고 한탄하는 나 짜장면이네 망했네. 그러면서 22영숙님은 난 배가 올 거니까 그러면서 22영숙님이 황님한테 둘 다 기분 나쁘지 이렇게 말했을 시점이에요. 그래서 뭐 22영숙님은 여유 있게 둘 다 열받지 그러면서 배님을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배님이 안 오면 나한텐 다른 노선은 없다. 흑김님은 지금 영숙님을 전혀 뭐 추앙해줄 그럴 성향도 아니고 백김님은 조금 이 나이대가 안 맞고 다른 사람과 심영숙님하고 데이트 나가고 십정숙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황은 그 아이 얘기 들으면서 이제 황이 됐고 그나마 있는 게 뭐 배박이구나. 배밖에 없는 셈이네. 박은 지금까지 나를 선택했던 4명 중에 포함되지도 않았으니까. 애초에 나를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그러면 남는 게 배밖에는 없겠어요. 그래서 배를 더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서 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배는 영자님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봤던 대로. 이때 영자님이 제 놀라는 거는 찐텐으로 놀래죠. 이때 영숙님은 이제 표정 관리가 영 안 되고요. 왜냐면 너무 생각했던 거랑 다르거든. 영자님이 이제 앞으로 어떤 실수 없이 이제 배만 바라본다. 둘 다 배만 바라본다. 그러면 뭐 영자님이겠지.
근데 영자님이 여기서 이제 박도 알아보고 배의 마음도 이제 뭐 의심을 갖고 이렇게 보고 이런 거 망설이고, 영숙님이 어떤 내가 너에게 진심이고 실은 긴장해서 더 버벅된 거고, 나는 남들에게 다 친절한 것 같지만 그래도 너에게 되게 특별하고 그렇다는 거를 이렇게 그 배에 노련한 그 여우 같은 의심을 거둘 수 있게 그렇게 진심으로 전한다면 뭐 20의 영숙님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2박 3일 동안 가능할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대화가 제일 잘 됐고 20의 영숙님도 있었는데 대화도 안 해보고 이런 자리 가져서 20의 영숙님하고는 그냥 뭐 어쨌건 대화보다 그냥 웃기만 했다. 근데 16경자님이랑은 대화다운 대화를 했다. 20의 영숙님은 좀 대화가 콘텐츠가 없잖아요. 좀 알맹이가 없잖아. 그리고 이번에 특히나 벤님하고 얘기할 때는 살짝 22기 때 썼던 말들 유행어처럼 돌려막기를 썼었고, 이혼 이게 돌싱들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는 게 큰 메리트인 건 맞는데, 근데 지금 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말 그대로 지금 이성의 만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 영숙님은 나 혼자 뭐 술 마시고 있을게 막 이렇게 하면서 쿨하게 말하지만 뭐 마음은 안 좋지. 당연히 나한테 올 줄 알았으니까. 저거는 영숙님이 오만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여자 출연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고, 저렇게 그냥 어떤 사회적인 배려 같은 것만 계속 구사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좀 가식이구나, 실제 마음은 아니구나, 그냥 배려가 넘치는 사람이구나, 좋게 말해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22 영숙을 잡으려고 빅픽처 그리는, 그게 뭐 속된 말로 길들이기죠. 길들이기를 만약 하고 있는 거라면 그거는 진짜 배가 영악한 사람인데 뭐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그것도 실은 제가 농담처럼 살짝 이거 뭐 혹시 길들이기야? 뭐 이렇게 제가 같이 보기 할 때 말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아직은 뭐 판단할 수 없으니까 조금 더 봅시다.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근데 보다 보면 뭐 그런 가능성이 나오는 행동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6영자님한테 얘기해서 이게 뭐냐, 순간 이해가 안 되는, 내가 진짜 바보구나, 미스터 배가 나한테 올 거라고 나는 100% 확신했다.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그건 뭐 누구나 그랬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다만 조금 의심해 볼 만한 포인트는 우산을 쓰는 장면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해 볼 법 했었지. 근데 여기서 경리가 세상에 100%는 없어요. 왜 영숙님한테, 경리님이 살짝 짜장면을 먹이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근데 영자님은 박이 오길 바랬지. 배는 그냥 22 영숙한테 그냥 꽂혔고 나는 좀 시간이 부족했고, 그래서 어차피 뭐 배랑 22 영숙은 서로서로 확고하니까 나는 뭐 다시 나 좋다는 박한테나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데 지금 배의 마음을 알게 됐단 말이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얘기가 조금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박이 또 선택을 하러 옵니다. 박이 상당히 주가가 오르는 느낌이죠. 10영숙님하고 16영자가 둘 다 좀 끌리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뭔가 여유 있고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의 모습인데, 근데 알고 보면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죠. 근데 박은 영숙님, 22 영숙을 선택합니다. 애초에 경쟁이 싫고 다른 사람과 나를 뭐 저울질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경쟁이 싫다가 아니라 나만 특별히 아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는 거지. 근데 영숙님은 지금 옆에 흑김, 사주에서 나왔던 키 크고 훤칠한 흑김, 그리고 재밌고 유쾌한 백김, 그래도 나에게 오자는 박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박은 왜 갔냐? 그냥 빈자리가 있어서 갔대. 아쉬울 게 없는 사람. 너무 심해. 이 정도로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은 너무 심해. 이런 거에 넘어가면 이제 애타지. 너무 애타지. 박님, 그러니까 자기 일하다가 쉬는 시간은 전부 아이를 보러 가는데 쓴다고 말을 했었어요. 박이랑 23 영수랑 차이가 꽤 큰데? 박은 23 영수랑 가장 큰 차이는 포장지에 있는 것 같긴 해요. 23 영수는 자기를 그렇게 포장하려고 들지 않거든요. 근데 박은 굉장히 장황하게 자기를 그때그때 포장하려고 드니까 앞뒤가 달라. 23 영수는 앞뒤가 다르지 않아요. 그냥 그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배짱이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였는데, 박은 순간순간 자기를 포장하고 그럴듯한 말로 눈앞에 있는 사람을 현혹시키려는 시도가 있어. 그런 면에서 다르지. 그러다 보니까 말이 앞뒤가 다른 거야. 자기소개 때 아이가 정말 소중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일하는 시간 이외에 전부 아이에게 쏟는다, 뭐 그렇게 했거든요. 보러 간다라고 했거든. 근데 칭따오로 맥주를 먹으러 가. 자기 사업체가 있고 그리고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 빈 시간에 아이를 보러 간다면서 칭따오에서 맥주를 먹으러 간대. 이러니까 이게 거기서부터 또 그렇고, 자기는 뭐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고 하지만 또 가장 아름답다고 누구를 선택하는 것도 하며, 그리고 연애도 되게 많이 했어. 그리고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것처럼 말하지만 또 결혼 기간은 또 굉장히 또 짧기도 하고 아이가 생겨서 결혼했고 뭐 이런 걸 보면 또 이 사람이 충동적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게 그러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묘하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원래는 시병숙에게 가려고 했는데 나는 승부욕도 없고 경쟁심도 없는 편이라. 승부욕도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니까 나한테 네가 노력해서 와라는 마음이 좀 있죠. 경쟁보다는 체념에 익숙한. 그러니까 내가 1부 리그로 가고 싶지 않아. 5부 리그에서 대우받고 뛰고 싶지. 3부 리그라도 그냥 적정한 수준 3부 리그면 그냥 5부 리그쯤 가가지고 거기서 추앙받고 싶어. 그러다가 이 사람이 추앙을 멈춘다? 지쳐한다? 그러면 헤어져. 아니면 잠수 타. 그래서 어쨌건 3대1은 대화도 못하고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혼자 있던 근데 이게 3대1이 싫어서 갈 수는 있는데 22 영숙한테 갔던 거는 앞뒤가 안 맞지. 22 영숙하고 잘해볼 마음이 지금까지 봐서는 뭐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뭐 혼자 고독한 그림 그리고 했는데 뭐 와줘서 고맙네. 어쩌다가 왔어요? 박은 다대일 데이트 힘들다고 해가지고 그냥 혼자 있는 사람한테 가야겠다. 아니 본인이 선택해서 왔는데 굳이 꼭 이렇게까지 말해야 돼? 아쉬울 거면 오세요. 아쉬울 거면 네가 뭐 매달리세요. 그래서 혼자 있어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 영숙님이 그냥 한 대 툭 치죠. 장난으로. 저는 다대일 데이트는 힘들어요. 경쟁은 이길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뭐야 나는 꽁 대신 닭이야? 야 이게 꽁 대신 아프로디테야? 처참한 느낌이지. 이 영숙님이 뭐 언제 이런 대우를 받아봤겠어. 이걸 뭐 고마워하라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고독정식보다 기분 나쁜 대체 데이트. 차라리 고독정식 먹었으면 정숙님도 기분이 그렇게까지 다운 안 되고 정숙님이랑 같이 뭐 맛있는 짜장면 진짜 특제 소스를 곁들인 맛있는 짜장면을 먹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영숙님도 박이 나한테는 0.5였으니까 이게 박이 나한테 별로였다라는 심포도가 아니라 박은 어쨌건 나에게 만나볼 만한 후보였다. 지금 배 박이잖아요. 배가 1, 박이 0.5 이런 거지. 그래서 어쨌건 박은 나에게 그래도 2순위였으니까 라는 뜻이죠. 이야기 잘 나눠봐야지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박이 가면서도 그냥 말 참 뭐라 그럴까 되게 별로야. 말하는 거 자체가. 화면으로 봤을 때는 키가 아주 클 줄 알았어요. 모델 같은 줄 알았는데 모델 같진 않으시네요.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저런 말을 해도 아무렇지 않는 척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지. 22 영숙한테 이제 그렇게 말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이제 생각보다 훨씬 더 이렇게 뭐 아담하고 귀엽다. 뭐 그런 말로 하려고 했던 걸 거야. 그렇게 이제 막걸리를 마시러 와서 박은 원샷 하고요. 그래서 영숙님은 박은 막걸리 2통 먹으면 원래 취해요. 또 이렇게 긴장하지 않고 여유 있는 모습이 또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 그러니까 굉장히 뭐 아담하고 귀여우시네요. 굉장히 실물은 정말 귀여우시네요. 뭐 그런 식으로 표현했으면 좋았을 텐데 모델 같을 줄 알았어요. 이거는 맥주 주량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다가 나는 맥주 먹으러 올해 중국을 3번 갔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들은 뭔가 이렇게 좀 길게 쉬는 기간이 있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갔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런 게 그냥 일반 직장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인데, 뭐, 자기 학연 사업 운영하면서 다른 학원에서 출강을 하는데, 아이를 남는 시간에 매번 보면서 중국 출장을 또 3번을 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 근데 중국은 몰라. 중국은 당일치기로 갔다 올 수는 없죠. 중국은 보통 한 번 가면은 그래도 뭐 일주일씩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수능 끝나고 시간이 남나? 근데 어쨌건 저게 갈 수는 있는데 본인이 묘사했던 일 이외에는 아이밖에 없는 사람 같은 묘사로 생각해보면 1년에 3번 맥주를 먹는다는 목적으로 중국에 가고 칭다오에 친구들이 많고 그리고 연애는 뭐 뚱뚱한 여자, 키 작은 여자 다 해봤고 그게 지금 맞냐는 거지. 묘하게 앞뒤가 다르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게 자기소개할 때도 그 외부적인 어떤 그런 얘기 우리가 못 들은 상황에서도 자기소개를 들을 때는 이거 모순이 많은데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데 그 얘기 했었거든. 장난스럽게 제가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장님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고지고대로 이제 안 들리는 거예요. 이제 슬슬. 자꾸 이제 의혹을 갖게 돼. 그렇게 맥주를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주로 칭따오에서 봅니다. 친구들을 올해 2번 봤는데 2번 다 칭따오에서 봤어요. 아니면 뭐 그냥 가깝나? 아내가 인천에 산다고 그랬나? 박이 인천 산다고 그랬나? 그래서 뭐 한 60km 정도 가야 된다고 그랬나? 20km인가? 어쨌든 그것도 멀다고 했던 사람이 칭따오는 또 자주 가고 장거리 연애에 대해서 막 멀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근데 이건 물론 뭐 1년에 2번이니까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치 장거리 친구 만나면 다르지 계속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서 어쨌건 영숙님은 시병숙님으로 정해졌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제 박도 나도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또 이렇게 될 줄 알았대. 이게 무슨 심포도 같은 소리를 하고 있죠?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인기는 부담스러워. 그래서 처음에도 22 영숙님을 첫인상으로 안 꼽았겠지? 그래서 내 것이 아닌가? 저게 박님을 관통하는 가치관 같아요. 사람들이 달라붙어 버리면 내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아쉬울 것이 없는. 그냥 그래서 내가 누군가 더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애초에 그 연애를 뭐 길게 했든 짧게 했든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정서적으로 그 상대와 그런 깊이가 깊질 않은 거야. 언제든 항상 리셋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쟁취하겠다는 승부욕이 없다. 그래서 뭐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어. 이게 박을 관통하는 가치관 같아요. 그냥 무언가가 안 됐을 때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어. 지금 그게 그렇지 않는 거의 유일한 게 아이인 것 같아요. 아이. 자기 기준이 없죠. 뭐 상대가 누구여도 어쨌건 나를 절실히 좋아하는 것 그거면 충분하지. 근데 그런 면에서는 또 황하고 박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 그래서 섬에 너무 예쁜 집이 있는데 가보고 싶어도 그냥 바라본다. 그게 그러니까 저게 그냥 박식 기본적 가치관이지. 저 섬에 예쁜 집이 있어. 그러면 그 집에 와서 제발 여기서 살아주실래요? 하면 가서 살아줄 수는 있는데 굳이 내가 가서 뭐 저 집을 사고 살아달라고 해서 살다가도 아 여기 침대 좀 내 취향이 아니네? 그럼 또 나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어차피 뭐 내 것이 아니니까 많은 사람에게 매력적인 인기 많은 사람에게 마음이 뜨뜻미지근해진다. 마음이 오히려 식는 거지. 22 영수고 나한테 와가지고 좀 놀랬다. 그래서 좀 16영자님은 좀 그림 이상하잖아. 아저씨가 들이대는 느낌. 근데 16영자님이랑 22 영숙님이랑 몇 살 차이지? 몇 살 차이 안 나지 않아요? 아닌가? 많이 나나? 그래서 뭐 그런 게 어딨냐. 영숙님이 90이고 영자님이 91이고 아니야? 그치? 한 살 차이잖아. 그럼 뭐 누구 만나려고? 9살은 되고 10살은 안 되는 거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성격 22 영숙님이 성격 좋네. 이 와중에도 상대에게 좋은 말을 들려주는. 이 영숙님은 확실히 이런 걸 참 잘해요.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려는 의도가 참 강해. 근데 박님은 또 그런 얘기를 또 듣고 싶어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좋은 걸 수도 있고 안 좋은 걸 수도 있고 경쟁심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영숙님은 나는 0.5라고 했다. 그게 뭐 네가 반쪽이다 그게 아니라 나는 너도 실은 좀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너는 내가 0이지만 나는 0.5는 됐었다. 그래서 영숙님이 나한테 관심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박은 우리한테 관심 없었잖아요 첫날에. 첫날에 그냥 다 자러 가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박은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 없었다라는 거지. 근데 영숙님은 사람을 오래 보는 스타일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먼저 다가오는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그런 면에서는 박이랑 또 비슷하네요. 근데 먼저 다가오는 사람에게 마음은 열어. 여기다 복수형으로 써야지. 먼저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여는 하지만 열린 결말로 끝나. 마음은 열어. 하지만 열린 결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궁금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저요? 언제요? 누구한테? 근데 인터뷰 때 얘기했대. 그래서 박은 인터뷰 때 얘기했어요라고 지금 제작진을 바라보면서 확인하려는 마음인가? 그래서 데이트하고 시병숙님이 진짜 최고의 데이트였다라고 말했다. 근데 지금 박은 나도 그랬는데 이런 얘기가 시병숙님 귀로 들어가길 바라는 의도도 있겠죠. 시병숙님 자기소개하는 거 너무 멋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22 영숙님도 그냥 뻑 가버렸네. 그렇게 이제 그 노래에 반해버렸고 진정성에 그렇게 이제 내가 그 사람에게 끌리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이제 끌렸고 그래서 내 것이 아니다. 상대가 다가오면 그거에 이제 끌려가 줄 수는 있지만 끌려가는 걸 멈추는 거는 자기 맘인 거지. 뭐 상대가 그게 지쳐서 떠난다? 그러면 또 아쉬울 게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박님은 이혼을 하면서 그런 성향이 더 강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제 내일부터도 모르겠다. 이러면 저는 적극적이지는 못할 것 같고 시병숙님이 적극적이면 몰라도 이거는 본인의 성향을 드러내는 것도 맞는데 가서 좀 기회 되면 전달해 주세요라는 의도도 있긴 하겠지. 근데 시병숙님도 나한테 오지 않은 사람이 더 커 보일 테니까 일단 지금 여기서 다른 사람과 데이트하는 박에게 더 마음이 조금씩 커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막 영숙님이 멋지시다고 계속 자신감 잃지 마세요 이제 계속 그런단 말이야. 너무 겸손하게 그러지 마라. 근데 여기서 박은 자기 안 멋있다고. 근데 이제 한 사람만 볼 것 같은 굳건함이 있다. 뭐 띄워주는 건 알겠는데 박님이 뭘 한 사람만 볼 것 같은 굳건함에 처음에 뭐 16영자도 있고 지금 시병숙님도 있고 왔다 갔다 본인을 안 본다고 한 사람만 보나? 지금 나머지 두 사람 중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뭐 시병숙님에게 마음이 조금 더 커져 있는 건 맞지. 그리고 지금 시병숙님에게 다른 남자가 없었다면 시병숙님은 나만 바라볼 수 있거든. 내가 더 우선순위 될 수 있거든요. 나랑 내 아이. 그리고 또 안정적인 또 그런 직장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는데 지금 16영자님은 내가 우선순위가 될 수 없거든. 이 사람이 뭐 나이가 어리고 그런 걸 떠나서 애가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인기 많은 사람을 선택해서 그러는데, 근데 22영숙님은 무슨 소리야, 여기 다 인기 많아, 나도 인기 많아. 근데 박은 자기는 인기 많은 사람 아니래. 그래서 영순이는 10영숙이냐? 근데 이제 리셋됐대. 언니가 선택하면 그때 다시 생각해야지. 그때 좋다도 아니야. 그때 다시 생각해야 된대.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나중에 중국 한번 같이 가죠. 뭐 이거 뭐 말이야 막걸리야. 본인 아이나 챙겨요. 제가요? 저랑 왜 가요? 그냥 또 이렇게 흘리는 말에 또 박님의 어떤 이성적인 호감을 갖는 사람은 또 혹하지. 자칫하면 이제 박님의 어장에 들어가 버릴 수도 있는 거야. 그 22영숙님 사람이 유쾌했고 딱 그런 모습을 첫날 기대했는데 첫날에 매력 발산했다면 그쪽에 마음이 몰렸을 텐데 아쉽게 이제 10영숙님에게 몰렸다. 뭐 아무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박님이 이제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금까지 보면은 오브리그에서 대우받고 싶은 사람 정도로 느껴지거든요. 한 3부 리그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 5부 리그를 떠나지 않고 있다면 그 입장에서는 얼마나 에이스겠어요. 이 사람이 대기업에서는 그냥 말년 대리 정도의 그런 능력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좀 작은 기업, 좀 안 좋은 기업에서는 작다고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거기서는 뭐 에이스 취급을 받을 수 있겠지. 그냥 그렇게 그냥 살고 싶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 뒤의 행보는 좀 더 지켜봅시다. 영숙님은 예상치 못한 대답이 주는 즐거움. 그렇지. 박님은 그런 건 있지. 대화가 재밌긴 해. 내가 1순위가 아니라는 생각에 쉽게 마음이 가지 않았던. 지금 마음에 있는 사람은 미스터 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미스터 배가 마음이 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22영수님 생각했을 때 남자로 보이고 그래도 괜찮은 사람은 배밖에 없어. 일단 센스가 있으니까. 근데 어쨌건 인터뷰 질문을 배신감인가요? 라고 질문했기 때문에 배신감이 커서라기보다는 이라고 얘기했겠지만 그래도 어쨌건 결과적으로는 배신감과 연관된 감정은 맞지. 나는 확신했다고 생각했는데 모두에게 친절한 남자. 그렇다면 배가 나는 영숙님입니다 라고 만약 확신을 줄 수가 있으면 여기도 이쪽이 가장 가능성 높지. 왜냐면 22영숙님 입장에서도 배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 보면 마땅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미스터 박이라고 하지만 박도 다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박한테는 기대감이 없으니까 박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거야. 배한테는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배는 더 만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도 뭐 많이 높아지지는 않는다. 그렇지. 마치 난 이거를 보면서 23기의 옥수님이 광수를 2순위 혹은 뭐 1순위라고 인터뷰했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렇게까지 끌리진 않지만 그래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쨌든 배제되지 않았으니 그냥 남겨두는. 그렇게 영숙님까지 얘기가 끝났고요. 그 전에 올 수 있으면 공지를 올릴게요. 네, 감사합니다.